안녕하십니까, 마이더스TV 정승환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필러 가운데서도 팔자 부위 필러에 대해서 상세하고 정확한 지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세 여자 환자분께서 저희 병원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주름 중에서도 환자가 표정을 짓지 않을 때 그때 생기는 주름을 정적 주름이라고 합니다. 팔자 부위 주름은 정적 주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적 주름은 보톡스를 통해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움직일 때 발생하는 주름을 치료하는 법입니다. 반면 필러는 환자분이 표정을 짓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깊은 주름이나 얕은 주름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환자분의 얼굴을 보시면 코 옆에서부터 입가를 가로질러서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주행하는 굵은 주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팔자 주름은 앞광대 그리고 볼에 있는 피부와 지방층의 두께, 그것과 입 주변에 있는 피부와 지방층의 두께, 그 두 구획 간의 두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팔자 주름은 나이가 들에 따라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팔자 주름에 무언가를 넣어 주어야만 합니다. 넣어주는 것,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필러입니다. 필러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는 표피층과 진피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진피층 안에는 히알루론산이라는 구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 진피층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 히알루론산으로 몸에 넣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그런 제품이 바로 필러입니다. 필러는 여러 가지 시술 부위를 선택적으로 또 시술 부위의 난이도나 특성에 맞게 시술할 수 있는 아주 섬세하게 제작된 제품입니다. 필러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팔자 주름을 제거할 때는 언제든지 녹일 수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자 주름 부위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필러가 이동할 수도 있고 또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녹일 수 있는 필러가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필러 시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필러, 그리고 필러를 주입할 때 사용하는 뭉퉁한 캐뉼라, 그리고 필러 시술 전에 시술 부위 통증 조절을 위한 마취 주사, 그리고 캐뉼라가 들어가기 위해 피부에 아주 가는 구멍을 내야 하는데 그 구멍을 내는 바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물을 활용해서 팔자 필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팔자 주름 시술 부위에 마취 크림을 도포하고 랩을 씌워서 30분간 약물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취 크림을 바르면 피부는 마취가 되지만 피하는 마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취 주사를 사용해서 시술 부위 전체에 마취를 해줍니다. 팔자 필러 아랫부분에 손을 대고 국소 주사 마취액을 담은 주사기를 이용해 피부에 구멍을 뚫고 팔자 주름 방향으로 바늘을 진입시킵니다. 이렇게 콧방울 옆까지 진입시킨 이후 바늘 시리진의 팁을 뒤로 당겨서 바늘의 끝이 혈관 안에 놓인 것이 아닌가, 즉 리거지라는 것을 해본 후 혈액이 흡입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시술 부위에 마취 주사를 주입합니다. 필러 시술 부위에 골고루 흩뿌려주고 마지막에는 필러가 들어가는 입구에 충분한 양의 마취 주사를 뿌려줍니다. 마취 주사만 사용하면 팔자 필러 시술 시에는 통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굵은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필러가 들어가는 입구에 구멍을 내줍니다. 마취 주사에게는 혈관 수축제가 들어있어서 피부에 구멍을 낼 때 피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멍이라든지 붓기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필러를 주입하는 캐뉼라는 끝이 아주 뭉뚱해서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까 낸 피부의 구멍을 통해서 캐뉼라를 삽입을 한 후
팔자주름의 방향에 일치되게 캐뉼라를 주입합니다. 콧방울의 옆까지 캐뉼라를 주입합니다. 이 상황에서 팔자주름의 라인을 따라 필러를 짜줍니다. 이런 식으로 필러가 나오게 되면 이 나오는 모양에 맞춰서 주입을 하면서 캐뉼라를 밑으로 빼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필러 덩어리들이 나오면서 볼륨은 생기고 메기 모양의 팔자주름에 필러 덩어리들이 서서히 채워지면서 주름이 펴집니다. 팔자주름의 깊이는 환자마다 다릅니다. 폭도 환자마다 다릅니다. 시술 전에 의사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몇 cc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결정이 끝나야 됩니다. 우리는 치료의 목적이 주름 제거인 만큼 주름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지 시술의 부작용은 절대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시술의 부작용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발생할까요? 위험 부위에 필러를 넣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하고요. 시술할 때 테크닉이 부족해도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가장 위험한 부작용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팔자 부위의 필러 시술을 통해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정말 드물지만 실명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필러 시술과 혈관의 주행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필러를 너무 많이 넣어서 주행하는 혈관을 압박할 때 이때 발생하는 부작용이 대부분 피부 괴사입니다. 피부 괴사는 저희가 필러 시술을 할 때 조금만 과량을 쓰거나 해부학적으로 위험 부위에 많은 양의 필러를 주입하면 혈관 압박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시술 부위에 맞고 시간을 두고 괴사되는 피부를 소독해주고 관리해 주어야 필러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실명사고가 발생한다면 치료법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명사고는 주행하는 혈관 안으로 필러 덩어리가 흘러 안구 안으로 밀고 들어간 다음 뇌까지 진입했다가 역류해서 망막동맥을 폐쇄할 때 실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실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필러를 주입할 때 압력을 낮추어야 되며 캐뉼라를 뒤로 빼면서 아주 서서히 진입하고 또 시술 전에는 언제나 리거지라는 과정을 거쳐 팁이 혈관 안에 위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 사고는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실명사고는 너무나 드물기 때문에 시술 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술한 의사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설명한 후 예방법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환자분은 안심하고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자 필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원하시는 모든 환자분들께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통해 원하는 치료 결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